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고려 신용정보 21년 3분기 점유조표 자료를 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재무정보가 있고 연결 그리고 별도 이렇게 있는데 요 별도 유동자산 134억이잖아요. 연결해도 300억이네. 잠깐만. 별도 했는데 매출액이 1,559억이잖아요. 별도 연결로 해도 매출액이 1,081억. 매출에서는 얼마 차이 안 나고 자산에서는 조금 배 이상 차이 나지만 뭐 그래도 이게 연결되어 있는 회사가 그거 금융회사 그거 캐피탈 뭐고 그거 햇살론 그거 캐피탈 그거 연결되어 있어서 요래된 거라 가지고 그냥 연결로만 퉁치 가지고 한 방에 보도록 하겠어요. 유동자산은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을 자산이라고 한다. 그러면 내거, 니거 이걸 합친 걸 자산, 유동자산,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걸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기 힘든 것들, 투자자산, 무형자산, 유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자, 그리고 유동부채, 부채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 부채는 장기성 부채, 부채에는 빌린 돈, 줄 돈, 뭐 미리 받은 돈 이런 걸 부채로 잡지. 자, 자본금 회사를 설립할 때 자본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 자본잉여금 액면가 곱하기 주식수에서 액면가를 뺀 액면가를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21억. 요거 보통 자본잉여금이 자본금보다 더 높은데 얘들은 더 적네. 그리고 이익잉여금은 이익이 쌓여서 쌓아두는 돈. 요게 전정기에는 135억에서 2020년 201억으로 증가하다가 요번에는 213억으로 그래도 12억 증가했네. 맞지? 얘들 배당 한 60%를 배당을 주거든. 벌어들인 거에 한 40%에서 60%. 그러다 보니까 저래 됐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그리고 EPS 이렇게 나왔네. 자, 요거를 다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자 재무 상태표로 들어가 보면은 자산에서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는데 유동자산이 254억에서 301억으로 불어났고 그중에 현금성 자산은 83억에서 47억으로 감소. 요 주4는 주석 4번, 5번, 30번을 참고하면 된다는 거고 기타 유동금융자산은 주 4번, 9번 참고하면 된다는 거. 덩어리가 작아서 매출채권이 80억에서 90억으로 불어났고 매출채권은 받을 돈 뭐 일해주고 받을 돈, 유동성 대출 채권은 74억에서 149억. 요게 한 두 배로 증가했네. 맞지? 유동성 대출 채권 대출해줬는데 받을 돈. 자, 그리고 비유동 자산이 449억에서 438억. 용 감소 조금 감소됐는데 비유동 단기 손익 금융자산, 비유동 장기성 단기 손익이 될 수 있는 인식될 수 있는 금융자산. 요게 22억에서 30억, 한 8억 정도 증가할 거 맞지? 유형자산은 172억에서 160억으로. 얘들은 공장이나 사무실 이런 거 없는데 이거 유형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뭐 사무실 뭐 리스 자산 이런 걸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닌가?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이거든. 눈에 보이는 자산이 감소됐다. 보통 회사들 뭐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이거 공장이 있든지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있는 회사들은 감소됐으면 뭐 팔아먹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들은 뭐 보이는 게 없잖아. 팔아먹었네라고 생각하기 좀 그렇지. 그거 뭐 돈 받아주고 이런 건데 자기 사무실을 굳이 살 필요 없잖아. 임대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 무형자산도 51억에서 48억으로 감소. 조금 더 2억 2, 3억 감소했으니까 기타 채권이 80억에서 84억으로 요건 4억 증가 이런 식으로 자산 총계 703억에서 739억으로 증가했다. 부채는 274억에서 유동부채 1년 안에 갚을 거 335억인데 외상값은 109억에서 110억 별 차이였고 기타 유동부채가 51억에서 54억 한 3억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리고 단기 차입금 1년 안에 이자 주면서 빌린 돈이 36억에서 17억 감소됐지. 2배 가까이. 자, 그리고 유동성 장기 회사채 장기 긴 시간을 빌리는 사채 27억에서 102억으로 요게 한 5배, 4배 가까이 증가했네. 27억에서 102억 증가. 그리고 요게 덩어리가 크다 맞지? 자, 그리고 유동성 부채 덩어리가 별로 안 커서 패스. 그래서 부채 총계가 411억에서 435억으로 25억 정도 부채가 증가했다. 자본금 별차였고, 자 그러면 자 이제 들어가 볼게. 자 어딨노? 주속으로 들어가서 그 지배기업은 고려 신용정보 주식회사라고 91년에 신용조사업
채권 추심업 채권을 받는 일 신용조사 그거 그 뭐고 심부름센터처럼 이 사람 신용을 조사하는 서초구의 유니온타워의 본사와 부산광역시의 거제동 소재 부산지사 외 41개 지사를 보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했고 자본금은 71억이다. 윤의국 창업자 19% 지분, 신예철 부인 14.8%, 고려휴먼스는 윤수연 오빠가 아니고 누나 윤태훈의 누나가 여기에 대주주 맞을게야. 윤희국하고 자기만 없더라고. 장난만 없더라고. 윤태훈은 여기에 8.5%, 윤수연 누나 1.05%, 오상범 0.01, 천주 몰라 저거는 뭐 특수관계자겠네. 기타 해서 51% 지분 이렇게 돼 있다. 종속기업 행복드림 금융대부주식회사 요게 자산이 246억에 부채가 140억에 자본이 105억 영업수익 19억을 발생시켰고 분기손익은 6억 매출 없네. 영업수익 이게 영업수익이 매출인 것 같아. 영업이익 근데 그럼 그게 중요한 거지. 분기손익이 한 6억 정도 벌어들이는 회사. 자, 금융상품 분류 내려보면 금융상품으로는 현금성 자산이 47억, 기타 금융자산 37억, 매출채권 받을 돈이 175억, 대출채권 대출해서 받을 돈이 216억, 합쳐서 475억의 금융자산이 있고 이런 걸 하가 후 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을 한다.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이런 것들 받을 돈 이런 것들을 상각 후원가 금융자산이라고 한다. 금융부채도 상각 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가 외상값, 리스부채, 사채, 차입금 이런 건데 총 345억이다. 금융상품별 순손익 아까 전에 이렇게 상각 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서 이자로 벌어들인 게 18억 받아들이고 손실 충당업 금 한 1억 6천 나갔고 그래서 한 17억 벌어들이고 이자 비용 이자로 나간 돈이 6억이다. 요거 봐봐. 요거 금융부채에서 외상값은 이자 안 주고 리스부채도 이자를 안 줄 거고 사채에서는 이자 주겠지 맞지? 102억 차입금에서 이자 주겠고 한 120억 가까이 되는 돈에서 이자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6억이면 6%인가? 100억이니까 맞지? 그 정도 되겠다 맞지? 그렇게 보면 되고 자 또 금융상품의 장부금액 공정가치 장부금액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상각후원가 측정하는 금융자산 현금성 자산이 장부금액과 공정가치 금액 장부금액은 장부에 현금성 자산이 47억 적어놨는데 공정가치로 계산하니까 똑같아. 당연하겠지. 현금은 훼손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뭐 매출 채권은 훼손될 수 있겠지. 근데 똑같잖아. 뭐 유동 대출 채권도 훼손될 수 있는데 똑같고 훼손되면 문제가 있는 거지. 왜? 매출 채권이라고 100만 원치 팔았는데 한 달 뒤에 그 100만 원 못 주겠다. 95만 원 하자. 왜? 값어치가 떨어졌다. 중고나라 거래할 때 단건으로 거래할 때 5만 원에 팔려고 아이패드를 뭐 50만 원에 팔려고 딱 만나서 그 뭐 결정 딱 내리고 50만 원에 팔려고 살 사람하고 딱 만났는데 꺼내다가 떨어뜨렸어. 기스 났어. 그러면 살 사람이 50만 원에 사겠나? 뭐 처음에 장부 금액은 50만 원인데 살 때도 아무 장부하고 똑같아야지 50만 원 쳐준다. 그러니까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 금액은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지. 개념 잡으면 되지. 장부에 47억이라고 해가지고 공정가치가 47억 안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그대로 넘어간다. 안 되는 거는 이상한 거다. 맞지? 훼손된 거지. 자,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금융자산, 요 비유동, 요거는 유동자산이고, 요거는 비유동자산은 30억짜리가 있다. 금융부채로는 매입 채무, 맹외상값 했던 거 변동이 없다. 변동 없는 게 중요한 거지, 맞지? 자, 현금성 자산은 현금 340만 원 있고, 보통 예금으로 47억 넣어놨다. 그럼 예금으로 넣어놨으면 요거 47억만큼 이자 수익이 어디로 들어온다? 이자 이익, 금융 이익이라고 들어온다. 만약에 다른 말로 이렇게 차입금이 발생되면 금융 비용으로 나간다.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요번에 27억 있는데 당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채무증권으로 분류된 채무증권 있노? 채무증권으로 분류된 27억. 요거 27억이제 27억 채무증권으로 분류된 잠깐만 어디 넣 배당 채무증권 없네? 채무증권으로 배당된 없다. 내가 삭제했는 것 같다. 일단 넘어가고. 자, 왜 없지? 채무증권 27억짜리 없을 수도 있지.
자, 그래서 채무증권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수익증권 항목 안에 펀드로 한 2억 7천 넣어놨고 보험상품 한 24억짜리를 사놨다. 여기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니까 여기서 수익이 발생될 수 있고 까먹을 수 있잖아. 수익이 발생되면 금융수익으로 들어오고 까먹으면 그걸 기타 수익으로 들어가는지 하여튼 둘 중에 하나 들어오고 까먹으면 기타 비용으로 나가겠지. 자, 그렇게. 자, 대출채권 대부업으로서 대출해주고 비유동 장기로 받을 게 67억, 유동이 1년 안에 받을 게 154억. 그렇게 손실충당금 혹시 빵꾸 날 거는 2억 4천 넣어놨고 비유동은 4,600만 원 넣어놨다. 그래서 66억, 대출채권 장부 금액이 149억 이렇게 돼 있다. 자, 또 뭐 매출채권은 받을 돈이잖아, 맞지? 매출채권 76억 중에 손실충당금 2억 6천 해서 73억. 비유동 채권도 80, 요거는 대손 충당금 없고 다 받는다는 소리겠지. 84억. 그래서 178억 중에 175억을 받는다. 이 중에 금융채권 같은 경우는 1개월 이하로 70억, 나머지는 2년 초과되는 건 뭐 280만 원, 6개월 초과되는 건 뭐 20만 원, 3개월 초과는 4천만 원, 1개월 초과는 1억 5천인데 전체 72억 중에 70억이니까 거의 다 한 달 안에 금융채권은 다 받는다. 금융으로 발생된 채권은 다 받는다 소리고, 맞지? 그렇다. 뭐 상사채권, 기타 채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요 덩어리가 너무 작으니까 금융채권이 얘들은 제일 큰 애 덩어리가 이렇게 된다. 금융채권은 다 받는다. 기타 채권, 미수금 이런 거 덩어리가 뭐 작아서 그냥 패스. 기타 금융자산 중에 또 이제 후순위채가 20억 정도, 총 합쳐서 37억 정도고 금융자산으로서 이게 설정되어 있다. 유동성, 비유동성, 금융자산, 단기금융상품 7억 5천, 비유동 상품 중에서는 장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 7억 5천, 장기금융상품 9억 5천, 후순위채 20억, 총 37억 있다. 기타 유동자산 선급금 미리 준 돈 3억 7천, 선급비용 미리 주는 돈 2억, 이래서 5억 8천 이렇게 돼 있다. 유형 자산은 눈에 보이는 건데 얘들은 보통 사용권 자산이 크다고 보면 되지. 차량 운반구 1,600만 원, 차량 운반구 구름마. 자, 집기 비품 뭐 컴퓨터 뭐 이런 거겠지. 시설 장치, 얘들의 시설 장치는 뭐지? 뭐 전산 이런 건가? 100억. 그리고 사용권 자산은 리스 자산이겠지. 사무실 임대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이렇게 영업권은 알겠다. 그래서 총 160억을 유형 자산으로 본다. 사용권 자산 변동 내역 요번에 차량에 1억 6천 썼고, 그러니까 사용권 자산은 리스 자산, 차량에 1억 6천, 부동산에 2억 7천, 27억, 성급 임차료 1억 6천 증가했고, 복구 충당 부채 2,400만 원, 총 요번에 30억 정도가 증가했다. 부동산 27억 증가했네, 맞지? 요게 크네. 리스 자산이니까 뭐 몇 년 임대 그런 거겠지. 자, 아니면 뭐 사든지. 근데 20몇 억짜리 뭐 살 게 있나 없잖아, 맞지? 리스로 인한 총 현금 유출 금액은 35억 정도가 된다. 무형 자산은 소프트웨어 17억 주고 샀는데 감가시키면 4억 정도 남고, 개발비 37억 썼는데 감가시키면 26억 남고, 회원권 17억 줬는데 요거는 17억 그대로. 그래서 무형자산은 48억. 정기말 회원권의 순공정 가치 하락에 따라 손상 차손을 인식하였으나 회원권이 가치가 손상되어가 지금은 손상 차손을 인식하기 전 잔고 금액을 초과하여 해당 금액을 한도로 환입하였으며 손상 차손 환입은 당분기 손익으로 인식하였다. 뭔 말인지 여러분께 패스. 자, 외상가, 매입 채무는 외상가, 미지급금 아직 못 든 돈 86억, 미지급 비용 아직 줘야 되는 돈 24억. 그래서 총 110억. 요거 부채로 잡지. 기타 유동부채, 예수금 받은 돈, 미리 받은 돈 53억. 이거는 예수금은 뭐 돈 채권 추신 회사에서 예수금이 발생되지 않는데 얘들은 종속 회사의 그 뭐고 행복드린 거기서 고객들한테 돈 받은 그게 이게 53억인 거지. 선수금 미리 받은 돈 1억 4천에서 54억의 기타 유동부채가 있다. 미리 받은 돈이니까 줘야 되잖아, 맞지? 자, 차입금 사채. 차입금 연 이자율 7.5%, 막 6.2%, 5.24, 27%, 5.4%. 요번에 쓴 게 17억 정도 차입금, 단기 차입금을 썼다. 5.4%짜리. 맞지? 와, 5.4%. 외상대출 KGB 캐피탈에 이자율 5.3%를 주면서 요번에는 없는데 장기 차입금 정기 말에는 3억 6천이 있었다.
사채내역 1회 무보증사채, 2회, 3회, 4회, 5회, 6회인데 보통 이자율 6.5%, 6.3%. 그러니까 덩어리가 작으니까 이자율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거야. 얘들 보통 좀 큰 기업들은 100억, 200억 이렇게 빌리는데 얘들은 26억 이렇게 빌리니까. 그래서 총 102억인데 1년 이내 만기 도래분이 102억이다. 1년 안에 다 갚을 거다. 이렇게 한다. 얘들 같은 경우는 6%에 빌리지만 얘들은 제3금융권이 있기 때문에 이자율 7%씩 많게는 20%씩 받으니까 6%에 빌려도 7% 받으면 1% 남잖아. 맞지? 그런 식으로 굴린다. 이거 말이지. 자, 확정급여부채 패스. 자, 사회 적립자산은 그 퇴직금이나 이런 거 줄 거를 사회에다가 회사 밖에다 장난치지 못하게 적립한 자산은 보통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한 78억 정도 넣는다. 보통 이런 거는 좀 장난 못 치는 좀 안전한 자산, 뭐 예금이나 이런 데 넣는다. 자, 자본금 항목으로 가면 시작할 때 주식수 1,430만 주를 발행했는데 액면가가 500원이죠. 500원. 그래서 500원 곱하기 1,430만 하면 515, 54, 20 하면 71억이 나오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15억 정도 나왔고 요걸 합치면 20억 정도가 자본 항목에서 자본 잉여금과 자본금 합친 금액이 20억이다. 자, 자본금이 한 5년 안에 바뀌었다 그러면은 주식수가 불어났든지 아니면 주식을 소각했든지. 주식 소각하는 건 거의 없으니까 주식을 늘렸다고 보면 되는 거지. 유상증자 아니면은 뭐 액면 분할한다고 자본금이 변하지 않아. 그리고 무상증자 할 때는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자본금 액면가 500원짜리를 사서 여기 있는 돈이 여기로 가기 때문에 자본 총량은 변하지 않아. 주식수는 변할 수 있어도. 자, 이익 잉여금은 이익이 나면 쌓아두는 건데 법정 적립금이 있고 임의 적립금이 있는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임의 적립금 항목으로 본다. 법정 적립금은 전액 이익준비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법상 지배기업은 지배기업 자본금 50%, 자본금 얼마가 71억에 50% 얼마? 71억에 50%면 한 30 몇 억 맞지? 그까지 결산기마다 현금에 의해서 이익배당금의 10%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최대 자본금의 50%까지 쌓아두고 나머지 임의적립금은 회사 임의로 항목을 만들어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혹은 뭐 임의적립금 이렇게 쌓아두는데 그걸로 배당도 주고 뭐 투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쓰겠지.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렇게 182억에서 188억으로 6억 정도 증가했다. 여기에서 배당, 그러니까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임의적립금 혹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잉여금 항목 내에서 배당을 준다. 그러니까 배당을 주려는 회사는 임의적립금이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야지 배당을 줄 수 있지. 이게 마이너스면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자, 그러면 회사에서 가장 적자가 발생되면 어디서 돈을 땡겼을까?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제일 우선순위로 나가겠지. 요게 다 까먹으면 자본 잉여금에서 까먹고 요게 까먹기 시작하면 자본까지 손대면은 그거는 부도날 회사지. 자, 이익잉여금 변동내역 시작할 때 201억으로 시작해서 순이익이 72억이 들어왔고 뭐 종속기업의 투자 주식 처분 이거 뭐야? 투자 주식 처분에도 왜 5,700만 원이지? 모르면 패스. 배당금을 59억 냈고 그러니까 순이익 72억 중에 59 나누기 72는 와 81%를 배당으로 줬다. 맞지? 분기 순이익이니까 이건 분기 순이익이다. 이때까지 순이익이다. 1년 순이익이 아니고 맞지? 그래 봐라. 이거 배당률 높다니까 얘들. 그래서 지금 213억이 됐다. 전분기는 160억이었고 자 지금은 213억이 됐다. 영업비용은 이제 저거 할 때 해야 되겠네. 영업비용은 자 요거 어딨노? 요거 포괄손익 계산서 할 때 2%